자, 오늘도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오늘은 걸어도 걸어도입니다. 일본 영화고요. 2008년에 개봉을 했고 한국 상영은 2009년에 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오래된 영화죠. 거의 한 17, 어, 16년 전이죠. 예, 오래된 영화인데 일단 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영화력을 4점을 줬습니다. 영화력을 4점을 줬는데 사실 5점을 줘도 됐는데 4점을 준 이유는 그냥 제가 그렇게까지 뭐 재밌는 영화는 아니다 라고 느껴가지고 4점을 주게 됐습니다. 일단은 영화 자체는 5점을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냥 영화의 디테일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그 영상미 같은 게 굉장히 빼어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영화력 자체는 높게 준 건데 이제 봤을 때 재미가 있냐 없냐 해서 이제 순수 재미라고 하죠. 순수 재미를 놓고 봤을 때 순수 재미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영화라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점이 깎였는데 영화 흥미진진하게. 자체는 좋아요. 네, 영화 자체는 좋은 게 영상도 이제 파스텔 톤으로 뭐 옛날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상미가 굉장히 좋아요. 파스텔 톤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그렇게 있고 뭐 구도 같은 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잡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디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챙겼다. 그 영화 내에 있는 이 세계관이 실제로 진짜 있는 사람을 갖다 썼나 싶을 정도로 그 음, 인물의 디테일이나 배경의 디테일이 잘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화 자체는 진짜 잘 만들어졌고 감독이 이제 머릿속에 이 세계관이 다 구축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독이 진짜 천재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디테일한 거에서 그걸 느꼈던 부분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영화 내에서 그 뭐 이것만 그런 건 아닌데 음, 특히 제 눈에 좀 많이 밟혔던 장면은 그 처음에 이 가족이 이제 둘째 아들이랑 그 남편을 사별하고 재혼을 한 그 며느리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아들 이렇게 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처음에 부모님한테 이제 남자 주인공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처음 집을 가는데 그 집에 처음 갔다는 거를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현관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근데 슬리퍼를 안 신고 들어가요. 안 신고 음, 들어가서 뒤에 이제 그 남주인공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슬리퍼를 이제 들고 쫓아가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 그 부분에 시어머니.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이런 사소한 굉장히 깨알 같은 디테일적인 묘사 같은 것도 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진짜 좀 변태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디테일이 악마였어서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탄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시면은 뭐 부분에 그런 요소들이 계속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재미는 있다. 그러한 디테일을 좀 보는 재미는. 그리고 이제 난 재밌었음 부분으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저는 3점을 줬는데 뭐 근데 이 3점이 재미없다는 3점이 아니에요. 재미없다는 3점이 아니라 그 저기 혹시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안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아, 네네. 들리긴 들립니다. 예. 네네. 그 3점이 재미없다 3점이 아니라 음, 그냥 순수 재미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그렇죠. 영화가 어찌 보면 좀 휴메니티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인간극장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인간극장 같은데 이제 뭐 다큐멘터리는 솔직히 아니에요. 다큐멘터리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재미에 있어가지고 재미 부분에서 다큐멘터리랑 동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팝콘 들고 막 흥미진진하게 볼 그런 영화는 아니긴 하죠. 그런 그렇죠. 류의 그 영화는. 그냥 예술 영화고 그렇죠. 네. 영화쟁이들이나 환장하고 볼 영화지.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자요 그냥.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약간 교수님들이 학습용으로 쓸 법한 영화라고도 많이 느낀 게, 그러니까 이제 교양 수업, 대학교 교양 수업 같은 거 보면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수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무조건 한 번쯤은 틀만한 영화다 라는 그거를 많이 느낀 게, 그 영화를 보기만 해도 그 이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특유의 문화에 대한 문화와 성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학습용 영화로 써야 될 정도로 그러한 부분에서 잘 설명이 돼 있다, 잘 묘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서 3점을 준 건 아닌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이제 난 음. 재밌었은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뭘 느꼈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봐라로 넘어가면은 너도 봐라는 2점을 줬는데요. 2점을 준 이유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하면은 그냥 잘 것 같아요. 자거나 아니면은 뭐 한 20분 보다가 그냥 자기 할 거 하러 가던가. 예. 왜냐하면은 영화 자체가 뭐 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게 딱히 아니라서, 음. 그래가지고 뭐 추천도는 남들한테 뭐 섣불리 추천은 하기 힘든 영화지 않나. 그냥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음. 좀 관심이 많은 친구 아니면은 영상미에 대해서 좀 영상미를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추천할 만하다고 보는데, 음. 그게 아닌 이상 뭐 그냥 수면제죠, 수면제. 순수 재미를 기대하고 있다면 수면제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 영화 자체가 너무 잔잔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심지어 깔리는 부금들도 다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수면제 그 자체인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도는 높지 않다. 음.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평가는 아니고 네.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좀 다 높아요. 제가 추천한 영화기도 5점, 하고 5점, 4점이네요. 5점, 5점, 4점이죠. 예. 제가 추천한 영화기도 하고 제가 워낙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영화력에서 5점을 줬는데 어 영화력을 만약에 영화가 잘 만듦새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5점에 해당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방금 전에 뭐 영상미나 그런 거 디테일을 얘기해 줬는데 제가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 영화가 사실상 죽은 장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상 죽은 장남 때문에 모이는 거기도 하고요. 이 일 때문에 모인 거였죠, 영화 그렇죠. 기일 내용 때문에 자체가. 모인 그 내용 자체가 기일 때문에 모인 건데 단 한 번도 회상씬을 안 썼다는 게 저는 그게 인상이 깊었어요. 아 그렇긴 보통 하네요. 예 다른 영화 같았으면은 뭐 장남이 누군가를 구하다가 죽는 씬이라던가 그걸 흑백 처리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준다던가 그랬을 텐데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게 없이 단순히 이제 가족들 간의 대화만으로 관객이 그걸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렵지 않고 그냥 내가 누구 딴 사람 집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대충.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실상 그 재혼 커플이잖아요. 근데 재혼에 대해서도 딱히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그냥 좀 간접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물론 예. 너무 막 에둘러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아마 엄마가 그러니까 남자 둘 차남의 엄마죠.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뭐 사별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왜 굳이 골라도 사별한 여자랑 결혼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암튼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과거 얘기부터 분명 이 영화 내에서의 시간은 하루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가족이 출발을 해서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해서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위주인데 분명 이 짧은 하루만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얘기하는 내용은 과거 내용도 있고 지금 내용도 있고 미래 내용. 뭐 딸이 와서 그러니까 누나죠. 주인공의 누나가 와서 "여기 집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살 거네." 많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단 하루만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이 집안의 상황을 완벽하게 관객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시간도 그렇지만 장소도 그래요. 장소도 영화가 거의 끝부분에 갈 때 전까지는 그 집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계속 집에서 뭔가 집에서만 있죠. 마지막에 해변을 가는 장면이 있긴 한데 그전에는 집에서만 벌어지는데 이게 장소가 되게 좁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일본 가옥 특유의 막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장소가 거의 안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루하다거나 뭐 그게 장소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극본에 되게 힘을 많이 들였구나. 그래서 '아 이 영화가 참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난 재밌었음으로 넘어가면 사실 저도 방금 전에 말했던 거에 공감을 해요. 사실상 순수 재미로 따지면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일본 사람들 얘긴데 근데 제가 겪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분명히 일본 사람들 얘기고 너무 일본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공감이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전에 할머니가 아들한테만 잠옷을 사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하는 씬이 있어요. "왜 우리도 분명히 오는 걸 아셨는데 왜 당신한테만 잠옷을 사 놓고 애 잠옷도 사 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겪었던 그러니까 좀 사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 어머니가 그 그러니까 저기 시댁에서 겪었던 그렇게 좀 불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하도 굉장히 디테일한 영화다 보니까 그게 문화나 이런 거를 넘어서 관객들이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혹은 '이런 좀 껄끄러운 혹은 이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있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 나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물론 마지막 자막 전에는. 그런 점에서 재밌었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주인공이 사실상 엄청 잘생겼거든요. 키도 엄청 커요. 근데
근데 그거를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엄청 키도 크고 잘생긴 배우인데 이 영화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 내에서도 장남한테 밀리는 좀 차남의 이미지가 좀 크고, 그다음에 직업적으로도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안 풀려서 그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되게 처량해 보이는데 원래 그냥 그 사람 이미지만 보면 절대 처량해 보일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잘생겼고 그런데 근데 어웨인 뭐 잘생겼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어, 나는데 예. 잘생겼다는 묘사는 있긴 해요. 영화 아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건 아니고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아베 히로시 페이스가 굉장히 좀 서구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그런 건데 되게 어느 일본 가정이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배우니까 딱 봤을 때 전혀 평범하지 않은 페이스인데 딱 거기 들어가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어디선가 진짜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신기했다. 이게 연기도 있겠지만 극본의 힘도 있을 거고 연기의 힘도 분명 있겠다. 그래서 아베 히로시 같이 저렇게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너도 봐라에서는 음, 너도 봐라에서는 저도 양심이 있어서 4점을 줬는데 양심 양심이 있으면은 4점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4점보다 더 내려가야 되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영화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 추천을 한다면 이 영화도 이 영화가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상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봐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막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재밌는 영화 좋아하시거든요. 재밌는 영화를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정적이거나 이런 영화 그 추천해 드려봤자 주무세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더 그분들은 항상 피곤하시기 때문에 음. 근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대 후반의 남자 입장으로서 이 영화를 보는 건데 만약에 내가 뭐 40대거나 그러니까 극 중에 등장하는 주인공이거나 시어머니의 나이거나 혹은 그 주인공이 재혼한 그 여자의 나이거나 그런 나이로서 보면 또 시각이 다르겠구나. 그러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또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너도 봐라를 4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 소면제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사실상. 네. 이 영화 그죠 그냥 뭐 영화쟁이들이나 뭐 와 이 영화 완벽하다 하면서 약간 그게 뭔데 싶더가 느낌으로 약간 그들만의 영화 느낌이 많이 나긴 해요. 음, 솔직히 음. 그들만의 명작. 근데 명작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재미없다거나 뭐 언컷 잼스 때처럼 음. 뭐 괜찮은 영화인데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대중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재밌냐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니까 음. 영화를 보다가 좀 의아했던 씬이 하나 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갑자기 저 그 뭐냐 혹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들인가요? 그 아들이 네. 저 주인공 가족의 아들이 갑자기 한밤중에 그 네. 베란다 앞으로 나가가지고 네. 갑자기 자기 소개를 하거든요. 네네네. 갑자기 뭐 릴레이의 주자가 되었고 뭐 아빠랑 나비를 잡았고 음. 아빠가 피아노 조율사여서 피아노 조율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다. 이 부분은 좀 뜬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의도는 알겠어요. 음. 이 영화 내에서 이제 내내 묘사되는 거는 이제 이 주인공 아들이 뭐 별 감흥이 없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뭐 별 감흥이 없다. 였는데 이제 사실은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 애여서. 뭐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씬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그 자기 소개를 하는 게 그냥 나비를 보고 자기 소개를 했던 거겠죠. 그렇죠. 그 근데 그게 좀 어 그렇게까지 개연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 씬이 뭐 알겠는데 빌드업 같은 거 했던 건 알겠는데 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공통되는 부분이 있던 게 그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서 한 명은 자식이 죽었고 한 명은 부모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공통된 부분 나비에서 그 느끼는 것에 그러니까 나비를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관계밖에 없고 이제 죽은 사람의 형제거나 죽은 사람의 부인이었던가 이런 사람들은 나비를 죽은 사람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씬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잃었으니까 그걸 거기서 자식을 보죠. 그리고 이제 자식은 부모를 잃어가고 아이는 거기서 아이는 자식을 보는 아빠를 건데 잃었으니까 거기서 아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특별하다는 씬이 그리고 그 전에 나와요. 그 전에 이제 그 이 할머니가 음습함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 한 10년 정도는 좀 10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우리 아들을 죽인 걸. 뭐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구해준 그 계속 아들을 예. 이제 기일마다 불러가지고 귀찮게 구는데 귀찮게 구는 게 이제 복수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서 또 일본인들의 약간 성격 같은 게 좀 잘 드러나는데 음습함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대사가 너도 부모가 되어 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음.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를 좀 보여주는 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영화가 뭐 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그 부분은 좀 난해했던 것 같고 음. 개인적으로 뭐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재미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음. 뭐 사실 평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보고 얘기하는 그냥 뭐 영화 평론 같은 거가 제일 세상에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졸았나요 보면서? 아유 영화를 솔직히 얘기하면 언컷 잼스 때는 빨리 감기 하면서 봤던 부분이 있는데 음. 근데 이 영화는 빨리 감기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봤습니다 그냥 아.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졸리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음. 저는 안 졸았어요 저는 음.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어. 근데 그냥 보다가 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일본 문화가 되게 진하게 느껴지는 영화라 그랬는데 그럼 좀 일본 문화라서 좀 위화감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게 한국 문화랑은 좀 다르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할머니가 뭐 그런 음습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문화라서 이게 좀 색다르다 그래야 돼? 아니면 좀 달랐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마다 많았었는데 그
일단 처음에 이제 음.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 할아버지죠? 가족 이제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분은 이제 뭐 초반부터 나오는데 의사다 보니까 자기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편의점 비닐봉투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다 밖에서 맞죠,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대화를 보면은 굉장히 좀 엄청난 옛날 그 아버지상 약간 표현도 잘 없으시고 그렇죠. 뭐 아내한테 틱틱대고 음. 뭐 아내는 거의 시종인 수준으로 이제 할머니죠. 할아버지 아내니까. 주방에 한 번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아니면 주방에 얼씬도 안 하죠, 거의. 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온 이제 둘째 아들도 이제 사실상 아버지랑 거의 판박이인 게 뭐 성격에 이제 뭐 숨김이 없죠. 그냥 직선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냥 화나면 화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조되게 이 영화 극 내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그냥 직설 다 돌아가요. 그냥 안 돌아가도 되는 부분을 다 돌아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 가정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완벽하게 이제 표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꼈었어. 음. 그래가지고 좀 인상이 깊게 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이 감독이 어린애에 대해서 좀 재밌게 해석했다기보다는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느낀 게 음. 뭐 옛날 영화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영화 초반에 그 그 그러니까 누나도 가족이 있죠. 그 남자 주인공의 누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남자 주인공은 그러니까 큰 그 아들 둘째 쪽 말하는 거죠. 예, 둘째 말하는 예, 거죠. 예. 음. 둘째인데 남자 주인공이죠. 남자 주인공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가족 있잖아요. 그 그렇죠. 자식이 둘이 있어요. 딸이랑 아들. 또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딸이 거기 그 딸이 아무렇지 않게 패드립을 날려요. 아빠 아빠가 죽었을 때 어땠어? 아빠가 죽은 건 어떤 기분이야? 음. 라고 패드립을 날리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패드립을 날렸는데도 그냥 해맑게 같이 놀아요. 그냥 아무 일 없다듯이. 솔직히 지금 있어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있어서 그런 말 했으면은 뭐 음. 애들이 완전 애기도 아닌데 음. 그냥 그런 얘기 했으면은 그냥 같이 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애들이라고. 애들이 또 빠르잖아요. 그렇죠. 주먹 다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음.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게 같이 놀더라고요. 무슨 뭐 옛날부터 같이 놀던 사이인 마냥.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름의 재미를 느꼈다 저는. 저번 이제 영화처럼 나름의 음. 이제 깨알 같은 재미 포인트가 포인트. 있었다. 개인적인. 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의 재밌었던 부분은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음 어떻게 뭐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지금 잠깐만, 지금 얼마나 됐어 지금? 지금 거의 30분 하고 있는데 30분. 여기서 끝날까요? 끝을 낼까 아니면 네, 끝을 내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썬더볼트, 드디어 썬더볼츠, 시작입니다. 썬더볼츠를 볼 것 같고요. 네. 네, 어떤 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